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에 신중한 움직임 보였는데요. 장중에 발표된 FOMC 회의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자 미증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5%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증시의 하락에도 어제의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89% 상승하며 9개월 만에 2,700선을 되찾았고 코스닥도 1%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시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발표한 FOMC 회의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 큰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리뷰해보고요. 또 빅머니 가져갈 수 있는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에 오로라 빅머니 히든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또 종목들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좌에 좀 든든함을 선물해 주시는 주식계의 스타를 모셨는데요. 바로 주식계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이십니다. 최서우 전문가님의 종목들 정말 큰 수익 내고 있는 만큼 오늘 여러분의 계좌도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서우라고 합니다. 주식 아이돌이라는 이름에 좀 걸맞게 앞으로 좋은 종목과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좀 선사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맨 처음 주식시장에 좀 입문을 해서 그동안 좀 많은 실전 경험과 또 실패도 겪으면서 시장을 좀 겪어온 상황인데요. 또 많은 실패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은 이제 노하우와 실전 이런 기법들 같은 것도 좀 같이 좀 겸비를 하면서 시장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전문성과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이자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5년 전쯤에는 경제방송에 좀 출연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 수익률 기준으로 한 3,300% 정도 최대 수익률을 좀 내기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경제방송이라는 좀 공인된 자리에서 실력 또한 좀 검증이 완료된 어드바이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빅머니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 빅머니 기법이 어떤 기법이고 또 이 기법이 얼만큼 또 수익이 잘 나오는 기법인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따가 이 기법 강의도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계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5월의 증시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6월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쯤 되면 이제 6월을 좀 새롭게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6월 시장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 흐름이 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또 한 주 동안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위해서 시장 복귀 좀 잠시를 좀 해보자면 일단 미국과 EU의 눈치 싸움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EU에 50% 추가 관세 부과를 좀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좀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던 부분들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좀 그랬듯이 다시 좀 재협상 기조로 좀 돌아가면서 7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좀 연기를 하겠다라는 좀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이제 진행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좀 분명한 건 맞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성이 생긴 것도 있고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이 요소가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관세 협상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은 앞으로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하방 압력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슈들, 관세 여진 데이터라든지 채권 관리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출이라든지 뭐 고용, 그다음에 CPI랑 이와 관련된 좀 관세 여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세 여진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 FOMC 의사록에서도 대부분 위원들이 관세가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좀 예상보다 오래갈 위험을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고용과 경기 전망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명하기도 했죠. 결국 6월부터는 관세 협상 진행 과정이라든지 뭐 6월 FOMC, 뭐 관세 여진에 대한 경제 데이터, 그다음에 채권 금리 흐름이라든지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미국의 감세안까지 좀 신경을 쓰면서 6월 시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좀 정신없는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흐름이 주가 상승의 폭을 좀 제한시킬 수는 있어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정권 교체가 미국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가 좀 진행이 될 부분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뭐 AI 관련된 그리고 이 AI는 결국에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 종목들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세일 종목들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6월은 좀 다소 정신없는 시장이 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나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단기 탄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시장부터는 채권 금리와 또 관세 여진 데이터, 또 미국의 감세안까지 대응을 해보면서 또 시장 함께 대응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 모멘텀이 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본다면 수익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은 시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셔서 종목들 주시고 대응법까지 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이 장중해 주시는 종목들과 또 시황 브리핑으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노란 톡방에서는 전문가님과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은 매주 목요일 방송에서 또 장중 노란 톡방에서 올해 종목을 선별해서 주시는데요. 이 전문가님만의 기법으로 시그널을 포착한 종목 주셔서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전문가님이 종목을 고르는지 기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고르는 기법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기법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빅머니 기법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이 빅머니 기법이라는 건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기법인데요. 상승 이전의 특정 패턴을 분석을 해서 관성 초입,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는 추세라고도 하는데 추세 초입에서 매수 신호를 좀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매수 신호를 또 우리가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형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매수 신호뿐만 아니라 세력들의 자금 흐름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 빅머니 기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한해서 노란톡을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100% 무료 지급을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빅머니 기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차트에 좀 세팅을 하고 나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이렇게 크게 선이 보이실 건데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손절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성 이 추세 초입에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머니 시그널은 거래량 지표처럼 생겼죠. 간단하게 그냥 빨간색이 많아질수록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파란색이 많아질수록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자금이 좀 이탈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활용은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시그널과 중장기 시그널로 나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시그널은 좀 짧은 파동,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관성 초입에서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장기 시그널은 단기 시그널보다 좀 비교적 상승폭도 크고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큰 수익과 함께 우리가 큰 수익 이전에 관성 초입에서 매수 시그널을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단기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 시그널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이 추세도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좀 적합한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출현 빈도도 굉장히 높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중장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그널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만큼 이만큼 상승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추세 초입에서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포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를 평균 수익률로 잡고 매매를 하고요. 그 이상 많게는 또 세 자릿수 이상까지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장기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매매했던 종목들 역시도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머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혹은 주포들의 자금 유입과 이탈을 포착하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 특히 이제 매도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나서 추세가 쭉 올라가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추세가 이제 완전히 이탈되는 구간이 여기인데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은 세력들의 자금 유입이 조금씩 발생이 되다가 갑자기 확 끊기면서 파란 색깔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란색이 많아질수록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가 끝내는 구간에서 자금이 완전히 이탈이 되고 동시에 주가는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이탈된 듯 했으나 다시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어가는 현상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페이크 캔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가격 차트만 놓고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자금 흐름을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걸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세가 이탈이 됐지만 밑에 보시면은 머니 시그널 자금 유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주포들이 아직까지 가격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보고 우리가 손절을 하지 혹은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니 시그널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앞서서 이제 중장기 시그널을 이용해서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이 빅머니 기법을 기반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적게도 이렇게 70%나 4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4월 초부터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4월부터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역시 이런 종목들 뭐 70%, 80% 나는 수익들, 30, 40% 나는 수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따가 에이스 진행할 거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노란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방송 외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종목들 역시도 제가 노란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란톡에서 나오는 종목들 역시도 이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을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토모큐브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 날 제가 노란톡에서 좀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소개와 동시에 이때 이제 포착이 되고 그 이후에 5월 8일이면은 아마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 제가 이제 노란톡에 좀 소개를 하면서 소개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이걸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포착이 되면은 매수 준비 혹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특징적으로는 이 빅머니 기법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력들이나 이런 주포들의 자금 흐름을 이용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 보통 우리가 세력주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패턴이 세력주는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주식 수량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가면서 모아 나가다가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호재들을 좀 터뜨려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좀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지만 매수 시그널 포착 이후에 이렇게 호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빅머니 기법은 미리 매수할 자리를 이 매수 시그널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빅머니 기법 제가 오늘 직접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 빅머니 기법 여러분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 기법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 세팅하는 방법부터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내용들 안에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이 빅머니 기법 받아보시고 앞으로 6월달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빅머니 기법 가지고 저랑 같이 좀 쉽게 재밌게 주식시장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관성과 거래 대금에 집중하는 빅머니 기법 알려주셨습니다. 빅머니 기법으로는 매수와 손절 시그널 알 수 있고요.
또 매수와 매도 타점 더 정확하게 해주는 머니 시그널도 포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빅머니 기법은 초보자분들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단타가 가능한 기법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전문가님께서 토모큐브라는 종목 노란 톡방에서 5월 8일에 제시하셨습니다. 토모큐브 또한 빅머니 기법의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인데요. 제시하시고 총 63%의 수익 가능했습니다. 네, 빅머니 기법으로 이렇게 미리 오를 종목들 알아보셨는데요. 최서우 전문가님의 기법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오로라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기법 자료집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빅머니 기법으로 시그널 포착한 종목들과 또 대응법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문가님은 매주 목요일 방송에서 이슈 설명해 주시고 또 관련주들도 주십니다. 특히 이 관련주들 소개해 주시는 이거 어때 코너 종목들이 정말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이 특별히 좀 이슈 리뷰 형식으로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소개 더 없나요? 네. 자, 이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앵커님이랑 같이 좀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치사하게 혼자만 빠져나가시고 자, 오늘 이거 어때 시간이 찾아왔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어때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전망 있는 종목들을 원포인트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4월 초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거때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이거때의 종목 개별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지난 방송에서 이거때를 통해 진행했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노란톡에서 대응한 종목들도 있고 또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상승 전망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것대의 종목들 역시 빅머니 기법을 또 기반으로 해서 포착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좀 대부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청자분들 역시도 좀 대응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리뷰와 함께 앞으로 추가 전망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좀 자료 화면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은 일단 뭐 이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 솔트룩스 아마 여러분들이 상승폭도 좀 크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모멘텀 어떤 트렌드와도 좀 잘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4월 15일 날 기법 포착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4월 24일 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방송 당시에도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좀 강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을 좀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정책 기조를 고려했을 때 체코 외에도 추가 수출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나갈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여전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은요, 현재 주가가 이때가 이제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인데 현재 주가 위치가 거의 13년 전까지 좀 회귀를 하면서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13년 전 조정 구간이 매물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가격대를 보면은 여기랑 여기 가격 사이에서 정말 많은 거래가 있었고 굉장히 치열한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지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10년 이상 지속된 악성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매물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부분들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주가가 눌리겠구나 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인해서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약간의 어떤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악성 매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가격 구간대만 뚫는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가 더더욱 쭉쭉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시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만 원 가격 구간대, 5만 원 가격 구간대면은 현재 여기거든요. 5만 원 가격 구간대는 그래도 일단 홀딩을 한번 혹시라도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5만 원 이상 구간까지는 한번 쭉 들고 가 보셔라.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요. 4월 1일 날 이제 기법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4월 10일 날 방송에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AI 종목이지만 당시에는 시장의 좀 정책주 모멘텀이 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AI 모멘텀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정책 모멘텀을 좀 강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고 뭐 예상대로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31%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인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정책 모멘텀,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왔을 때 사실 정책주에서 엮이는 종목들과 테마들이 너무나 많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이는 특징들이 그만큼 수급 순환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책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했긴 했지만 좀 빠른 수급 순환과 이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렇게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AI 관련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종목 역시도 쭉쭉 치고 올라가 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AI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히든 종목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또 잠깐 앞서 잘 설명을 드리자면 히든 종목을 또 AI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정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좀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두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봤을 때 정고점을 돌파하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넓게 보면 사실 지금 이 가격 구간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 구간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41,000원까지 41,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나가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그때는 제가 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좋고 다른 종목도 좋고 뭐 종목 외에 또 다른 궁금하신 분들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는 이거 어때 종목들도 빅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법으로 포착하시고 방송에서 주신 뒤 급등하면서 53%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또 솔트룩스도 전문가님이 정책주 또 AI 모멘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빅머니 기법의 시그널 포착된 종목으로 방송에서 주시고 31%대 수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모두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대응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빅머니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빅머니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빅머니 히든 종목의 수익률 짚고 가겠습니다. 양자 관련주 ICTK 70%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또 대명에너지 82%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방송에서 제시하신 CS윈드, 우진이 9%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머니 히든 종목 수익률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의 빅머니 히든 종목도 정말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AI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아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익숙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들 대부분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뭐 ICTK라든지 뭐 대명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간단하게 또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드디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으로는 이제 로봇 및 AI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2달 동안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 종목들을 종종 좀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오늘은 왜 로봇과 AI 종목 이 관련 종목들을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어서 관련 종목들 좀 모멘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선 국내 시장에서 주력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주도 테마는 당연 반도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섹터는 좀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근데 향후 반도체 섹터에 좀 버금가는 주력 섹터로 가장 유력한 섹터는 아마 로봇과 AI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테마성 역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테마 종목으로만 보기에는 현재 로봇 및 AI 산업 전반에 로봇 및 AI가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테마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를 좀 능가할 테마로도 저는 로봇과 AI가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3년 정도 긴 테마를 좀 이어가면서 일부 종목들은 정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로봇과 AI 관련 이 테마도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2020년대 초반부터 강하게 좀 움직이면서 좀 자리를 잡았던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섹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좀 대장주 흐름을 보였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주가 상승 흐름을 봤을 때 2023년까지 한 1만 프로가 넘는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저는 이제 로봇이랑 AI 섹터가 과거 2차 전지가 보여줬던 그러한 흐름을 똑같이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기서 포인트는 이 로봇과 AI 섹터는 그런 장기적인 테마 흐름에 아직은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산업이 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시장 투입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진입과 함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규모 자본이 동시에 좀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산업 규제 완화가 풀리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이 좀 표준화가 되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로봇과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는 짧은 테마성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수익 자체가 주가 흐름과의 어떤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이끌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이제 로봇과 AI의 본격적인 상용화로 인해서 기업들 역시도 실적이 수익적인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뭐 두산,
뭐 LG전자, 네이버 정말 많은 굵직한 국내 기업들 역시도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로봇과 뭐 AI가 본격적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뭐 이제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식당 가시면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혹은 뭐 AI 콜센터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우리 투자자들 시점으로 봤을 때 본격적인 투자를 진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구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공급 가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낮은 마진 구조로 인해서 주가와 기업 수익에 좀 괴리가 발생을 하고 조정도 사실 굉장히 깊었습니다. 근데 로봇이랑 AI 산업은 뭐 산업 로봇이라든지 뭐 서비스 로봇, 뭐 AI 솔루션 같은 이제 막 본격적인 확산이 좀 시작된 초입이라는 점과 또 정책 모멘텀 역시 이제 본격화가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뭐 자동차, 뭐 전자, 조선, 반도체, 물류, 뭐 농업 그리고 뭐 건설, 의료 이런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이 바로 현재 AI 산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를 능가하는 그런 장기적 테마에서도 훨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현재 AI랑 로봇 관련해서 좀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어 기반형 AI,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M&A 기술과 기술력 확보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판도가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들이 좀 난입을 해서 경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하나만 좀 제대로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에코프로 같은 그런 10,000% 이상의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로봇과 AI 산업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스타를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LG전자가 33.4%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면서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고 또 자연스럽게 LG 계열사에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LG전자는 작년 구글과 또 손을 잡고 생성형 AI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당사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하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 또 진출 역시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수익성 향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또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의 프리미엄이 붙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근데 최근에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4배가 넘는 매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역시도 이익성 역시도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 기업들은 뭐 이제 막 수익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흑자를 내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보스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 4배가 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익 역시도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주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해서 5%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양산 초기라 원가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로보스타는 이미 완성품이라든지 SI 매출이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현재 국내외로 뭐 대기업이라든지 벤처 로봇 분야 투자 확산에 함께 좀 이루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 등이 좀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뭐 단축 로봇부터 뭐 다관절 로봇, 뭐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제품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로봇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1일이에요, 이때가. 4월 11일 날 이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살짝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주포들이라든지 세력들의 자금 유입은 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차익 실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계속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은요. 기술적으로 이 31,000원 가격 구간대에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대의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또 이 가격 구간대만 돌파하고 논다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 이상의 어떤 우리가 주인공이 돼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가격 구간대까지 좀 보셔도 좋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노란톡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로봇 AI 관련주 로보스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으로 또 해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로보스타의 더 구체적인 대응법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오로라 빅머니 히든 종목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한 종목은 워닝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이제 메타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메타랑 좀 손을 잡고 사람처럼 촉감을 느끼는 그런 로봇을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워닝홀딩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기업으로 아마 많이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와 관련된 지주회사라고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또 AI 분야로 사업적으로 좀 빠르게 다변화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핵심 자회사는 바로 워닉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워닉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워닉홀딩스가 키우는 이제 로봇 AI 사업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좀 눈부신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봇손인데요. 이 로봇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가락처럼 또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16개의 관절 자유도를 좀 가지고 있어서 정밀한 동작이 또 가능을 하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고요. 최근에 CE 인증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CE 인증이라는 거는 결국에 엄격한 EU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전성과 품질적인 부분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워닉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로 대단을 하기에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랑 협력이 좀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워닝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스북의 모의사인 메타죠. 메타랑 손을 잡고 차세대 로봇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뭐 AI 월드 모델 연구의 일환으로 사람처럼 촉감을 느끼는 로봇을 좀 연구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부족했던 게 이제 촉감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그 중에 이제 2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겔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워닉 로보틱스였다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메타가 전 세계에서 단 2군데를 선택을 했고 그중 하나가 이제 워닉 로보틱스라는 건데, 이 사실만 봐도 워닉의 촉감 로봇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타랑 협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야? 라는 또 의문을 가져보실 수 있지만 최소한의 이제 기술 검증 측면에서 메타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일단 강력한 품질 보증 수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손은 메타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스탠포드 대학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를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숨은 강자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랑 구글, 엔비디아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이미 인정을 했고 실제로 활용 중인 로봇 솔루션이라서 이미 기술 검증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이 기업은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워닉 홀딩스를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워닉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025년 5월 현재 기준 한 4천억대 정도에 불과한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은 0.3배에서 0.4배 정도 수준의 굉장히 저평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1일 날 이제 매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나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현재 주봉 흐름이라서 매수 시그널이 현재 화면에 안 보이는데 4월 12일 요때쯤 이제 포착이 돼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 이제 막 추세가 이제 상향 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뭐 기술적인 자체만 차트만 놓고 봐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낮은 가격권한테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상승 여력 역시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격 전략은 제가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지주사 원익홀딩스 알려주셨습니다.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메타와도 협업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평가되었기에 투자 매력이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원익홀딩스의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너스 종목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종목 AS와 함께 보너스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숨은 종목 하나가 있는데 요거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제가 앞서 AS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이제 남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ICTK 같은 경우는 제가 양자부환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양자부환 관련 모멘텀 역시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필요성 역시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ICTK 같은 경우는 관련 테마 내에서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4월 3일 날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현재 70%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홀딩 계속 좀 유지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월 24일 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와 관련된 이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홀딩 한번 다시 한번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너스 종목을 좀 가지고 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선박용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 현재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산업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항공이라든지 육상용 평판 안테나 개발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고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랑 저궤도 통신용 장비 개발과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우주 인터넷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일단 NTN 핵심 기업인데요. NTN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하늘을 나는 통신 중계기를 이용해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해주는 하늘 위의 기지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게 NTN이고요. 이 NTN 핵심 기업으로서 계속 수혜주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요, 지난 4월 달에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까지 좋은 흐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은 제가 노란톡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종목은 바로 비지상 네트워크 핵심 기업인데요. 우주항공과 또 자율주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또 구체적인 대응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과 구체적인 대응법,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적인 대응법과 더 많은 공략주들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전문가님과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한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